할 수 있는 진공 증발 농축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폐수 정화 장치가 개발됐습니다. 이희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까지 폐수 정화는 오염된 물에 약품이나 미생물을 첨가하는 생화학적 처리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폐수 농도를 단지 묽게 하거나 화학적 처리 과정에서 2차 오염이 우려될 뿐 아니라 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폐수 정화의 물리적 처리 방식인 진공 증발 농축법은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 기술 이전을 거리는 첨단 기술로서 고농도 유기물 폐수까지 처리할 수 있는 무공해 정수 시스템입니다. 진공실을 640에서 700 정도의 마이너스 진공을 해놓고 그 상태에서 증발을 시켜서 증발된 놈이 또 들어오는 원소하고 열교환해가지고 자기 증발하는 자기 증발법이 가장 특징이 있습니다. 이 증발법을 이용하면 COD, 즉 화학적 산소 요구량 2만 ppm의 산업용 폐수를 20 ppm의 거의 맑은 물로 정화시킬 수 있으며 잔류 중금속을 99.7%까지 분류해냄으로써 폐수를 공업용수로 다시 쓸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이 업체는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하루 600톤 정도의 폐수를 처리하는데 시설 비용이 10억 원 정도 드는 이 국산 진공 증발 정수 장치는 앞으로 더 연구 개발하면 설치 비용을 10분의 1까지 줄여 하루 5, 6톤의 비교적 적은 양의 폐수도 처리할 수 있어 폐수 정화 설비가 거의 없는 국내 영세 기업에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희찬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정림산업. 이 회사는 지난 88년에 설립된 초창기 회사로 각종 산업 폐수 처리 기술을 용역하는 회사다. 전체 종업원 45명 중에서 연구진만도 10여 명에 이르는 이 회사에서 최근 고농도 난분해성 폐수 처리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감압 증류 방식이라 부르는 이 신기술은 지구 표면의 물이 태양열에 의해 증발되고 대기 중에서 차가운 기류에 의해 응축되어 비나 눈으로 떨어지는 물의 순환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감압 증류 방식은 먼저 폐수를 지속적인 열에 의해 가열하고 다시 진공 상태의 응축관에서 증발과 응축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거의 순수한 물만 따로 분리해내는 새로운 폐수 처리 기술인 것이다. 예, 우선은 악성 폐수를 완전 처리해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로는 작은 열을 가지고 많은 폐수를 증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술은 일본에서도 실용화되어 있지만 국내 최초로 모든 설비 및 공정을 국산화시켰다는 점과 일본보다 효율적인 기능을 갖도록 개발됐다는 점이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화학적 산소 요구량, 즉 COD 28,000 ppm 이상 되는 악성 폐수를 실험한 결과 처리된 물의 COD는 26 ppm으로 나타났다. 99.9% 이상의 처리 효율을 보인 것이다. 이 기술은 지난 5월 특허를 받았고 9월 30일에 중소기업 기술 혁신상을 받았다. 신기술 개발로서 우수성과 효율성을 인정받았지만 정작 각 산업체에서 하루빨리 실용화돼야 할 신기술이 그 완성에도 불구하고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무래도 우선은 생산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투자 순에서 밀려나는 부분도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 아직까지 폐수 처리에 있어가지고 업주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아주 그렇게 크게 높다고 보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현재 감압 증류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용화에 들어간 곳은 전국의 5개 회사. 그중 한 곳을 찾아봤다. 이곳은 대구에 있는 한국환경관리주식회사. 자체 폐수 처리 시설을 갖지 못한 회사의 폐수를 모아 대신 처리를 해주는 폐수 처리 전문 회사다. 폐수 처리 전문 회사인 만큼 이곳에 모인 폐수는 처리하기가 까다로운 악성 폐수뿐이다. 각종 중금속이 함유된 도금 공장의 폐수는 물론 COD 10만 ppm 이상의 폐수까지 있다. 따라서 이 회사의 경우도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몇 차례 단속에 걸려 고액의 벌금을 물기도 했지만
시설 자체의 기능 한계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금년 10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이 감압 정류 시스템은 설치 면적도 과거의 시설보다 줄었고 운전 비용도 적게 든다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회사가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처리수가 완벽하다는 것이다. 본래 이 시설은 3차 처리, 즉 후처리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 이 회사의 경우 3차 처리 시설을 준비 중인데 현재 2차 처리만으로도 종래 처리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처리 효율이 뛰어나서 그 처리수를 인근 염색공단의 공업용수로 다시 이용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 종전에 저희들이 그 처리수는 사실상 보시다시피 이런 수준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업소가 처리했던 원래의 방식은 생화학적 처리 방법인데 그 당시 화학적 처리 방법은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기가 사실상 저희들이 어려웠습니다.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대구 지역에 산출하는 대수는 특정 유해물 처리 업소가 그런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지금은 화학적 처리 방법에 비해 가지고 99.9% 정도의 효율을 보이고 있고 또 설치 공간이 전자의 화학적 처리 방법보다 1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수질 규제의 개념도 달라져야 한다. 기술 수준에 맞출 수밖에 없는 현재 규제 제도가 오히려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더디게 한 요인은 아닌가. 더구나 방류수에 대한 수치 중심의 규제가 불가피하게 2, 3차 오염을 야기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처리수가 전혀 방류되지 않는 이와 같은 시스템에 있어서 규제의 의미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다. 규제라는 것이 원래 기술 수준을 봐가면서 따라가는 것인데 너무 규제가 강화돼도 그 규제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안 지키겠죠. 그러니까 규제는 맞출 수가 있지만 그 규제로 방류된 물이 과연 환경적으로 적합하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시스템은 열에 의해서 분리하기 때문에 현재 규제보다 월등히 낮은 농도를 갖는 어떤 처리수를 만들어냄으로써 방류의 개념이 아니라 그 처리수를 공업용수로서 공급함으로써 결국 방류되는 물이 하나도 없게 되기 때문에 규제 자체가 좀 더 새로운 차원의 규제로서 발전할 수가 있게 되겠죠.